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용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11년차 초등학교 교사이자 작가님 인터뷰 영상입니다. 네.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무려 7년이나 하셨다고 해요. 아, 7년이요? 네네. 정말 베테랑이시네요. 이 인터뷰 자료는요, 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, 이걸 앞둔 부모님들, 그러니까 소위 요즘 엄마, 요즘 아빠들을 위한 책 이야기가 중심이고요. 네. 또 교직 생활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, 보람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. 그래서 바쁘신 부모님들께서 아이 학교 생활 적응이나 또 선생님과의 소통, 여기에 대한 좀 실질적인 힌트를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그 용쌤 책이요. 처음부터 막 출판하려고 기획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학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런 사소한 질문들 있잖아요. 그렇죠. 좀 망설여지는 것들. 네. 그런 것들에 답해 주려고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모여서 책이 된 거래요. 아하.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독자, 부모님들의 그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네요. 정보 전달도 되면서. 네. 거기다 이제 개인적인 경험, 진솔한 이야기가 더해지니까 독자들이 확 공감을 한 거고요. 네, 맞아요. 그 진솔한 소통 방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알림장 편지였어요. 아, 네네. 그 유명한 알림장 편지. 매일 알림장에 준비물 이런 거 적는 게 아니라 학급 소식, 또 선생님 생각, 아이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걸 편지처럼 써서 보내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처음엔 입학 초기니까 3월 한 달만 해보자 하셨다가 학부모님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1년 내내 하셨다고. 와,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완벽하게 쓰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. 그런 꾸준함이 통했던 거죠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그 알림장 편지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교사랑 학부모 사이의 어떤 신뢰, 정서적 유대 이런 걸 쌓는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셈이에요. 네네. 연결고리. 요즘 교권 문제다, 소통 부재다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걸 허물고 서로를 진짜 원팀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.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원팀이요? 네. 그 표현 좋네요. 진짜 그 원팀으로서의 노력이 보이는 일화도 있었어요. 인터뷰 중에. 어떤 거였죠? 그 한부모 가정 아이가 자꾸 지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. 단순히 아이 아버지를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근무 때문에 너무 지치신 아버지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요. 아, 아이가 혼자 등교할 수 있도록 무려 2달 동안이나 아침마다 같이 등하굣길을 연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. 와, 2달이나요? 정말. 네, 그건 교사로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아이랑 가정을 도우려는 그 진심이 딱 보이는 사례죠. 맞아요. 정말 감동이었어요. 물론 모든 교사분들이 다 글쓰기를 막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다 다르니까. 네. 근데 인터뷰에서도 강조하셨듯이 중요한 건 각자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다가가려는 그 진정성 있는 노력인 것 같아요. 네. 진정성.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아,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네,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힘들고 제도적인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네요. 교사 한 분의 헌신에만 기댈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. 오늘 용쌤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바쁜 부모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,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를 쌓는데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, 또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보람은 뭔지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본 것 같아요. 네, 특히 그 알림장 편지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꾸준한 실천이 관계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그냥 정보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랑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녹여내는 거. 그게 얼마나 강력한 공감을 만드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. 네네. 또 용쌤이 행복을 계획한 것에 한 70% 정도 달성했을 때라고 정의하시는 거 보면서 완벽주의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. 아마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삶으로 한번 확장시켜보는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. 학교나 가정을 넘어서요. 당신이 속한 어떤 조직, 공동체,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요. 혹시 오해의 벽 같은 게 있다면 그걸 허물고 좀 더 깊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꾸준한 소통의 실천,
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?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